장흥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목포 MBC에서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무안군수 선거와 목포시장 선거 등의 핵심 이슈와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가 지역을 찾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수리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7일 목포 지역 대형 전세버스 업체 예약이 순조롭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장흥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목포 MBC에서 열렸습니다.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장흥군수 후보자 토론회는 무소속 정종순 후보 공약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종순 후보 공약은 매년 어린이날은 18세 이하 군민에게, 어버이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민주당 김성 후보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이 먼저라며 정종순 후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동안 수없는 국민들이 코로나19금 지급하라고 차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다 시군에 못지않게 지원을 했고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무소속 사순문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평균 보니까 7% 정도 늘어났고 그거 1조 원 늘어나 20%는 이건 대한민국에도 세계에도 어디도 없는 사례입니다. 그 공모 사업이나 또 중요한 국가 추진 사업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상대 후보의 공약집까지 들고 나온 후보들은 공약의 진정성을 따져 묻기도 칭찬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셈법을 드러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300세대를 지어보자 이런 등등 사업을 제가 군수돼서 반드시 그 좋은 공약은 제 공약과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현 가능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추진하고 싶어하는 공약도 집어넣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수년째 최하위에 머문 장흥군의 청렴도에 대한 책임론, 전현직 군수의 재직 당시 측근이나 직원 비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51.45%를 기록했던 전남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18.05%, 7회 지방선거는 31.73%의 사전투표율을 각각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의 최종 투표율은 19대 총선이 56.7%로 최저치를, 20대 대선이 81.1%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지방선거는 통상 6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7일, 목포 지역 대형 전세버스 업체 예약이 순조롭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13개 업체가 운영 중인 전세버스는 200여 대인데 20여 대 이상 보유한 대형 업체 상당수는 27일 예약이 이미 끝났고 나머지 업체들도 예약 가능한 전세버스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봄 소풍 등 일선 학교 행사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전세버스가 사전투표장 이동 편의 제공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수 선거는 인구와 경제 중심지로 떠오른 남학 신도시 표심이 어떤 후보로 쏠릴지가 관심인데요. 특히 남학의 뜨거운 선거 이슈로 무안반도 통합이 떠올랐는데 각 후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를 끼고 있는 삼양읍과 일로읍의 선거 인수가 무안군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남학 신도시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정지로 꼽히는데 덩달아 무안반도 통합 문제도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군수 후보 사이에서도 무안반도 통합 문제에 대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무한시 승격 이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승격으로 인해 세금 폭탄이 이어지고 농어촌 특례 조항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안은 무한반도의 통합입니다. 먼저 양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비롯한 많은 교류를 통해서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류연합당 김팔봉 후보와 최길곤 무소속 후보는 무한반도 통합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학 신도시 개발로 갈수록 심해지는 도농 간 격차에 대한 해법은 후보마다 달랐습니다. 수협 협동조합을 통해 대형 농축수산 농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농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하여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줘야 합니다. 최길곤 후보는 종합농어촌 정비와 재개발을, 김팔봉 후보는 농가소득 6천만 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시장 선거는 정책과 공약에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목포시장 후보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목포대 의대 유치와 무한반도 통합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시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가 밝힌 대표 공약 5개를 살펴봤더니 목포대 의대 설립이 공통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3순위 공약으로,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무소속 박홍률 후보는 4순위 공약에 넣었습니다. 모두 재임 기간 중 의대 설립을 하겠다고 포부는 밝혔지만 사실 결정권은 목포시가 아니라 정부에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공통 공약은 무한반도 통합을 통한 광역 경제권 조성입니다.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인구 소멸을 막는 대책으로, 무소속 박홍률 후보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각각 신안 무안과의 통합까지 내걸었고,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이유로 신안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안군의 의사가 중요해 목포시의 생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나머지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자신이 시작한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16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도시 건설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버스 공영제, 성평등과 장애평등 친화도시, 통합 돌봄센터 등 복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무소속 박홍률 후보는 청년 스마트 산단과 국제해양관광도시, 문화예술 스포츠 활성화 등 도심 활력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후보들 모두 각각의 5개의 대표 공약 성과를 재임 기간 4년 안에 만들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 재원은 국비 예산 등을 받겠다는 추상적인 발표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선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장서공 전남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2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장서공 후보가 그동안 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깡통 공약이라 비웃던 태도에서 벗어나 200만 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서공 후보 측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체험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김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옥수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가 남학 오룡지구에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해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옥수 후보는 남학 택시 67대를 보상협의해 개인 택시 사업자의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군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임대형 민자 사업 BTL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역대 가장 힘든 선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힘들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목포, 무안, 나주, 장흥 등 곳곳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치열한 양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거리 요새 민원 신고 가운데 70% 이상이 소음과 교통불편 관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신고 건수는 304건으로 이 가운데 소음 신고가 153건, 통행방해 등 교통불편 관련 신고도 71건에 달했습니다. 전남 지역 사전투표소 298곳 가운데 16곳이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무안 삼양읍은 전남체육회관에서 남학 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으로, 목포 신흥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당 노인복지관으로 바뀌는 등 확진자 출입이 어렵거나 접근성이 떨어진 일부 사전투표소는 장소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모저모였습니다. 귀농 귀촌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선 전남이지만 집을 제공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유독 농촌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가혹한데요. 최근 해남군이 지역을 찾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청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해남군이 귀농 귀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나 농업 교육보다도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을 구하지 않고서는 농촌 정착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빈집을 우선 찾기도 어렵고 그 빈집이 있으면 오래된 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농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남군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 가능한 농가주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방치된 빈집을 5년 이상 장기 임대차하는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수리비로 지원합니다.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거주 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농가주택을 방치하는 소유자와 집이 필요한 청년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자체는 늘어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과 또 신규로 우리 해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교육당국과 협력해 정착을 지원하고 특히 작은 학교 주변의 빈집을 우선 청년 몫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그러나 빈집만으로는 충분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아파트 형태의 청년 임대주택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돕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 노조가 경영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건설 노동조합 광주 전남 본부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보여주기식 안전조치 강화는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현장 책임자인 두산건설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가 지난해 허가한 납골당 시설 사업 문제가 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5월 용해동의 한 추모시설 봉안당을 기존 142제곱미터에서 1,513제곱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를 허가해줬는데 최근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결정됐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사업 부지가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있었고 주민들과 수차례 민원회의를 거쳤다며 행정상 잘못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목포시장 후보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목포시장 후보 정책질의 내용을 토대로 세 후보 모두 노선 공영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버스회사 관리감독 방안 선제시와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문제에 김종식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여인도 박홍률 후보에 대해서는 버스 공영제에 대한 입장이 실현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이 6월 1일부터 재개됩니다. 목포 인천공항 간 고속버스는 하루 1회 운행하며 목포 출발은 오전 2시에, 인천공항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금호고속과 광신고속이 운행하는 광주 인천공항 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도 기존 4회에서 8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을 전후해 민간인 희생자가 20만여 명으로 추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희생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목포와 해남, 영암, 한평 등 8개 시군부터 문헌 자료와 현장 조사, 진술 청취에 피해 사실 고증을 통해 민간인 집단 희생자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완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